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좀 공백기가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하셨다고 하면 개념적인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 시간에 했던 거 살짝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바로 직전 수업에서 이제 클래스에 관해서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클래스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으로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였고요. 이미 파이썬 내에는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들이 많았는데 그런 클래스들만 활용해서 개발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무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클래스를 또 추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처음으로 배워봤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을 했었고요. 함수 만드는 거랑 유사하게 예약어, 그리고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콜론을 찍음으로써 종속시켜주는 행위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는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과 메서드라고 하는 함수 같은 역할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었고요. 근데 우리 아직은 속성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 시간에는 이제 메서드 관련된 내용들만 했었고, 오늘부터 제대로 속성까지 들어가 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설계도 개념이었죠. 클래스는 설계도라고 칭할 수 있었다. 왜냐? 클래스를 보고 설계도를 보고 우리가 동일한 형태로 된 동일한 모양으로 이루어진 객체를 찍어낼 수 있었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 놓고 그 안에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찍어냄으로써 바로 이러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었던 형태를 눈으로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인스턴스라고 하는 단어가 워딩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됐었는데 이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일단 어떠한 개념인지 그냥 기본적인 느낌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고요. 그 느낌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조금 더 속성을 배우다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검색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설계할 때 이 안에 만들어지는 메서드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매개 변수를 셀프로 가져야만 한다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규칙 문법이었죠. 이 셀프가 딱 두 가지 경우만 제외하고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됐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도 오늘 수업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셀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서는 하나의 기능에서 다른 기능을 실행하고 싶을 때 셀프를 이용해 점을 찍는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죠. 이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 변수에 연결하는 과정을 리모컨을 연결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객체 스스로가 갖고 있는 리모컨 이름이 셀프였어요. 이 녀석을 이제 이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를 통해 이제 이 객체 내부에서 다른 메서드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 마무리를 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속성 얘기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코드를 좀 작성을 할 거고 이거 역시 따라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어차피 또 저장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제가 작성을 하나 완료를 했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형태랑 사실상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클래스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제가 정의를 한 거고 그 클래스 안쪽에다가 def 나왔다는 얘기는 메서드를 정의했다는 얘기겠죠? 함수 하나 만들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언더바 두 개, 그 다음 init이라고 하는 이름과 언더바 두 개로 이루어진 얘는 그냥 함수 이름이겠죠? 이렇게 생긴 이름을 지어서 셀프 넣는 것까지 동일했고요. 이 안쪽에 프린트 출력문 하나 그리고 self.hello라고 하면서 안녕이라고 하는 코드를 한 줄 넣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뭔가를 실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이 뭔가를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 한 줄의 코드는 변수를 만들어내고 그 변수에 값을 넣는 행위랑 유사하겠죠. 대신에 그 행위를 하기 앞서서 셀프라고 하는 리모컨을 작동을 시켰다 정도라고 일단 의식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hi라고 하는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 놨고요. hi 실행됨이라는 출력문과 프린트에서 self.hello라는 녀석을 지금 출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출력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이만큼은 클래스를 만드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설계도 하나를 작성한 느낌이니까, 사실상 이 설계도를 보고 객체를 만드는 이 행위가 없었다면 이 코드 갖고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석을 걸고 실행을 해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정의하고 끝난 거니까. 자, 그렇게 정의한 걸 가지고서 제가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리모컨을 연결하는 행위를 통해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자, 이 인스턴스에다가 점을 찍어 hi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위를 했을 때 과연 코드의 실행 결과는 뭐가 나올까?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 결론부터 보자면 얘는 init 실행됨, hi 실행됨, 그리고 안녕이라고 하는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가 않은 개념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우리는 hi라고 하는 함수만 호출을 했어요.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출력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init 실행됨이 출력이 됐다는 얘기는 얘도 실행이 됐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상당히 중요한 클래스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init이라고 하는 언더바 두 개, 앞뒤로 들어있는 언더바와 ini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함수는 그냥 일반적인 메서드, 똑같은 이런 하이 같은 이런 메서드가 아니에요. 얘는 생성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메서드입니다. 생성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클래스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어내는 그 시점에 알아서 한번 실행을 시켜주는 메서드예요. 사용자가 별도로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a 언더바 2개 init 이렇게 호출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여기선 2개가 나왔군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두고, 이게 툴 때문에 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개념 자체는 그래요. 생성자라고 하는 이 녀석이 실행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시점은 언제냐? 객체가 만들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person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이 10번째 라인에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 얘는 이미 init이라고 하는 녀석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hi를 실행하지 않고 객체만 만들어도 init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hello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낸 다음에 hello를 출력하려고 해도 나와요. 당연히 이 순서가 바뀐다고 하면은 없는 시점에서 출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겠지만, 순서만 제대로 갖춰준다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별도의 함수를 호출한 적이 없고, 우리가 실제로 이 클래스를 두고 별도로 실행시킨 코드는 이거 한 줄인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얘를 실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생성자대로 객체를 만들어 준다라는 개념이고, 객체를 만들 때 이 녀석이 알아서 실행된다. 그러면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쪽에 우리가 hello라고 하는 변수, 물론 셀프가 찍혀 있지만 hello라고 하는 이 변수에 안녕이라는 값을 넣어 놓고 객체를 만들어내면, 또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자, 이때는 실행이 될까요? 이때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객체를 만들어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그 과정에 init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해보면 init 실행됨이 2번 나오게 돼요. 2번 객체 만들었으니까 객체를 만들어낼 때마다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생성자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이제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파이썬에서는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성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 정리를 하나 해보죠.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인스턴스화 시키는 그 순간 알아서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아까처럼 하이 메서드 하면 당연히 헬로 잘 나올 거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내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가지고 헬로 불러내면 안녕도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라고 하는 변수 하나, 펄슨 객체 하나, 리모컨 연결시켰고요. 그리고 이 펄슨이라는 클래스는 객체가 생성됨과 동시에 얘가 실행이 될 거니까 여기 안에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들어있는데 이 녀석이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니까 이 녀석이 한 일은 뭐냐? 헬로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서 안녕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init 메서드가 실행된 이 시점에 헬로라고 하는 변수 하나 그리고 얘한테 안녕이라는 값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고요. 여기는 하이 메서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코드 보면 밑에 있는 코드 내려가기 전에 이것도 먼저 해보면 얘를 클릭을 한번 해준 다음에 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시키려고 봤더니 얘가 하는 일은 그냥 출력문 하나랑 셀프를 눌러서 헬로에 접근한 뒤에 그 값을 출력에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접근해서 썼다. 그래서 코드의 출력이 되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코드 그림으로 또 그려보자면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또 펄슨 객체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리모컨 연결 당연히 되는 거고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 알아서 자동으로 실행이 됐을 거고 실행됨과 동시에 헬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안녕이라는 값 넣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하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들어있겠죠. 근데 얘는 하이를 실행한 게 아니라 얘를 눌러서 바로 헬로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헬로에 들어있던 값인 안녕이라는 값이 잘 출력이 된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성자를 사용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성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클래스 내에서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변수랑 같을까요? 이 헬로랑 같을까요? 역할 자체, 목적 자체, 의미 자체는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당연히 사용하는 방법은 다르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헬로는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그죠?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 내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이라고 해볼까요? 클래스 안에 정의가 되어 있는 저 헬로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출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는 이유는 내가 기억을 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날려주고 다시 실행을 해봤을 때 얘는 안 되죠. 헬로라고 하는 이런 애는 이런 이름은 정의되지 않았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B.헬로는 무사히 나오는 걸 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클래스 내에 존재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어낸 뒤에 사용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 변수를 같이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생성자를 활용한 정의.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가져옵시다. 이 녀석을 제가 코드를 또 추가로 작성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배웠는데 이 개념을 거의 똑같이 활용을 했어요. 이 init 메서드는 언제 실행이 된다고요?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내는 이 시점에 이미 실행이 됐겠죠. 그러면 이 녀석 메서드 함수를 얘만 똑 떼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가 오는 거, 이거는 클래스 내에 만들어지는 함수라면, 정의되는 메서드라면 무조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공통이라고 했으니까 규칙으로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뒤에 있는 얘네는 그럼 뭘까요? 얘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개념, 매개 변수가 맞습니다. 매개 변수가 맞다란 얘기는 인자가 필요하다란 얘기겠죠? 인자를 넣지 않으면 아무 값도 제대로 못 받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 매개 변수와 인자의 개수가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이 매개 변수 3개, name, age, 합의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들한테 값을 제대로 넣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자를 어디에 세팅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코드에는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디에 세팅을 해야 이 매개 변수의 값을 제대로 넣어줄 수 있을까요? 얘가 실행되는 시점을 잘 생각해 본다면 여기였죠? 그럼 우리가 인자는 보통 소괄호의 안쪽에 들어가는 녀석이었는데 자,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내는 이 시점에 얘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인자예요. 그때 필요한 매개 변수. 그럼 우리가 여기 소괄호에다가 인자를 세팅을 해줬을 때 이 값들이 이 매개 변수로 빨려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실행을 시켜보면 얘는 안 됩니다. 여기 init 메서드 이걸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필요해. 아규먼츠가 필요해. 아규먼츠가 뭐예요? 이거 인자였죠? 제가 인자, 인수, 아규먼츠 이런 얘기를 했었고 매개 변수, 파라미터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 필요해. name, age 그리고 합의 필요해. 근데 값 안 줬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을 여기다가 세팅을 한다면 근데 이 세팅을 할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인자와 매개 변수는 순서 따라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별도로 세팅하지 않으면 순서에 무조건 기반해서 따라 값이 세팅될 거니까 네임에다가 뭐 홍길동 같은 거 넣어보고요. 에이지에다가는 뭐 22살 이런 거 넣어볼까요? 합의에는 뭐 독서 같은 거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이 값들이 제대로 매개 변수에 세팅이 됐다라고 하면 홍길동이 네임에 22가 에이지에 독서가 합의에 잘 들어갔겠죠? 그렇게 init 메서드가 실행이 만약에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ntroduc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얘가 호출했을 때 이 녀석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실행되려고 할 때 이 안쪽 출력문 안쪽에서 사용된 이 변수들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들과 동일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세팅한 값과 여기서 만들어진 안녕이란 값 출력이 잘 되는지 눈으로 한번 본다면 문제없이 잘 나왔죠. 헬로, age, name, 합의 순으로 썼어요. 그래서 헬로 안녕 나왔고요. age 22 나왔고요. name 홍길동 나왔습니다. 그리고 취미, 합의, 독서 나왔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자, 얘는 우리가 매개 변수 처리를 했나요? 안 했죠. 얘는 그냥 이 init이라고 하는 함수 안쪽에서 변수를 생성하고 값을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있는 이 self.name은 뭐겠어요? 자, 이게 어려우면 얘부터 볼까요? 얘는 뭐겠어요? 이 name. 얘는 매개 변수 name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self.name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실제로 이걸 차이를 보여드리면 제가 매개 변수 이름을 name1로 바꿨고요. 이 녀석을 사용하는 시점에다가 name1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 name에다가 얘가 갖고 있는 값을 넣은 상태고 이 name을 여기서 쓴 거예요. 그렇죠? 서로 지금 이름이 달라졌죠? 그럼 명확하게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얘는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그냥 두고 여기를 name1로 바꿨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name으로 그냥 둬요. 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애는 없으니까요. 여기 실제로 보시면 person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에는 name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속성이 들어있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self.에서 이 자리에 만들어주는, 앞에 만들어주는 이 녀석들은 변수를 생성하는 거고요. 그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값을 넣을 때 사용하는 게 매개 변수일 뿐인 거고.
그쵸? 차이를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왜 헷갈리게 이름을 똑같이 써서 부가 설명을 하고 계시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름은 똑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야 의미 전달이 확실해지니까요. 음, 이런 개념이 있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죠. 자, 제가 추가로 코드를 좀 작성을 했는데 이 밑에 코드가 작성된 이만큼의 출력 결과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얘는 a.name이니까 이 a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가 들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 객체에 name이라고 하는 이 어트리뷰트가 존재한다면 값을 제대로 갖고 오겠죠. 그 어트리뷰트는 init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이 자리에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값을 받아온 결과를 얘한테 넣었으니까 홍길동이 잘 나올까요? 만약 여기서 홍길동이 잘 나온다면 밑에 있는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임꺽정 20 운동 순서대로 잘 들어갔을 거고요. 그 값을 사용해서 세팅이 되었을 텐데 age라고 하는 이 녀석 출력하려고 했을 때 이 녀석을 출력하는 거니까 얘가 잘 나올까요? 스물이 얘는 잘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고 클래스 내부에서 변수에 접근할 때 하는 방식이 셀프.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셀프.점 물결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사실 여기도 들어 있었죠? 이거 하나의 기능에서 다른 기능을 실행하고 싶을 때 셀프.점을 눌러서 물결 표시 여기 뒤에는 내가 원하는 거 표출해내는 방식이었는데 속성 이 어트리뷰트도 마찬가지예요.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셀프를 찍어야 된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클래스 외부에서 변수에 접근할 때 객체가 연결된 변수 점 물결이 되겠죠. 사실 객체가 연결된 변수 이 녀석은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였고요. 이 인스턴스에 점을 찍어서 변수에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변수의 값을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림판으로. 자, 변수가 하나 있고 객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당연히 리모컨이 생겨났겠죠. 리모컨 만들어주고요. 리모컨 연결 받아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랑 introduce라고 하는 메서드 두 개 들어있는 상태니까 그 두 개도 그림으로 표현을 좀 해보죠. 자, 이 녀석은 init이고요. 이 녀석은 introduce입니다. 자, 이렇게만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init 메서드는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인스턴스가 생성됨과 동시에 호출이 돼서 자동으로 실행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안쪽에서 하는 일은 hello라고 하는 변수 하나, name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age, 합의 변수 총 4개를 만들어내는 일을 한 거고요. 그 4개의 변수에게 각각 값을 여기는 hello, 아니 여기는 안녕, 여기는 4개 변수로 받아온 값이었던 name이니까 홍길동 첫 번째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다음 두 번째 age에는 22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합의에는 독서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초록색은 다 변수, 속성으로서, 어트리뷰트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미 실행이 됐고 그 다음 introduce, 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하는 일을 보니까 여기를 누릅니다. 얘를 실행을 해요. 버튼을 하나 클릭을 했어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introduce, 이 녀석을 실행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얘가 하는 일, 출력문 안쪽에서 얘네를 접근하고 있죠. 자, 근데 객체 안쪽에 함수도 그렇고 메서드도 그렇고 변수도 그렇고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introduce라고 하는 이 함수가 메서드가
얘네를 너 일로 와봐 해서 그냥 가져다가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상황이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은 못 가져다 쓰니까 얘를 눌러서 이것 좀 가져와 줘 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클래스 내에서 뭔가를 가져다 쓰려고 하면 셀프를 붙이는 거예요. 얘를 누르지 않고는 얘를 직접 접근할 수가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셀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다 가져와서 우리가 이 introduce 안에 출력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여기까지의 그림이었고,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애초에 여기서 버튼을 이 변수를 누른 거죠. 네임이니까 정확히 홍길동을 눌렀을 거예요. 이 녀석 가져와 줘 라고 부탁했으니까 얘가 가져와진 겁니다. 클래스 내부에서는 얘를 거치지 않고 불가능. 근데 클래스 외부는 애초에 얘가 없기 때문에 거치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다른 함수 호출과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녀석, 여기서 introduce로 출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력의 결과는 안녕, 나는 20살 임꺽정이야. 나의 취미는 운동이야. 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는 이러한 값들이 여기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 객체가 들고 있는 변수, 이 공간 n은 우리가 받아온 값들을 각각 세팅을 했죠? 그럼 그걸 사용해서 출력할 때 이거대로 나온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클래스 안에서 변수를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를 배운 겁니다. 하나는 생성자 안쪽에 변수를 만들고 값도 생성자에서 처리하는 방식 하나. 그 다음 여기 두 번째에서는 여기서 값도 그냥 처리하는 것도 다 물론 껴있지만 이거 말고도 우리가 외부에서, 클래스 외부에서 값을 정해주는 방식 하나.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식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다른 언어를 같이 배우신 분들은 개념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결이 똑같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입니다. 너무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다란 얘기예요. 일단은 이 정도로 하나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배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 그냥 쓰도록 하죠. 간단하니까. 자, 제가 추가로 코드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 이 녀석의 결과를 한번 예상을 또 해보실까요? 자, 지금 우리가 클래스 내에서 속성, 어트리뷰트,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근데 그건 init이라고 하는 생성자 메서드를 사용한 방식이었죠. 근데 지금 이 클래스 person이라는 녀석은 패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성자 당연히 없다는 얘기겠죠? 그 상태에서 제가 A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어요. 왜냐? person 클래스 보고 객체 하나 만들어 냈으니까. 그리고 리모컨 연결해 놓은 상태 인스턴스가 됐는데 이 리모컨을 눌러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을 하는 행위죠. 근데 지금 값을 바꾸는 행위니까 이 변수를 값으로서가 아니라 공간으로서 불러다가 쓰려고 하는 상황. 우리가 그 이전부터 배웠던 변수의 개념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홍길동이라는 값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person 클래스 안에는 name이라는 변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상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에러가 나야 맞는 거겠죠? 여기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 같은 건 없어 라고 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문제가 없습니다. 홍길동 임꺽정이 잘 나와요. 자, 이거는
클래스 안에, 객체 안에 변수를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인데, 얘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해 놓고, 추후에 변수와 값을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으로도 객체 안에 변수를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언어 배워보신 분들 여기서 차이가 좀 분명하게 달릴 거예요. 왜냐면 자바 기준으로 봤을 때 자바는 클래스 안에 변수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애초에 그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보고 객체를 만들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변수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 이렇게 추후에 변수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부분으로만 봤을 때에도 파이썬이 자바보다 훨씬 더 자유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자유도가 높은 만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많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 홍길동과 임꺽정이라고 하는 값이 순서대로 잘 출력이 된 거를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얘도 가볍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 펄슨 객체 또 연결이 돼 있을 거고, 이제 여기 펄슨 클래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객체가 만들어지면 얘는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기존으로 갖고 태어날 게 없습니다. 왜냐? 클래스에 정의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한 거예요. A가 들고 있는 리모컨 눌러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할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해를 해왔는데,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다르게 쳐다볼 겁니다.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거야 라는 개념이고요. 없으니까 만들 거야. 그리고 이 안에다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값을 넣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name이라는 이 변수는 펄슨 객체 안쪽에 만들어지는 개념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클래스 내부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근데 클래스 외부, 인스턴스 가지고서 변수를 생성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 이렇게 만들어진 이 name이라는 변수는 객체 안쪽, 제가 그림을 그린 이 안쪽에 위치하는 게 맞나요? 얘는 맞아요. 이 안쪽에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야 라는 개념입니다. 왜 이게 맞는 소리냐면 당연히 이거는 안 될 거니까, 이거는 안 되는 얘기니까, 그쵸? 객체 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네임을 출력하려고 했을 때 홍길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리모컨을 눌러서 객체를 컨트롤하는 행위로서 만들어진 변수니까 당연히 객체 안쪽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임 만들어내고 그 안에 홍길동을 넣는 행위를 한 거고요. 밑에 있는 B 인스턴스조차 마찬가지예요. 펄슨 객체 하나 또 만들어냅니다. 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겠죠. 그 상태로 인스턴스가 된 B한테 리모컨을 또 눌러서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또 만들어낸 거고요. 그 안에는 임꺽정을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떨까요? B점 네임에 홍길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얘는 안 되겠죠? 얘는 안 됩니다. 홍길동,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인스턴스한테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면 A, person 연결, 이제 얘를 눌러서 여기다가 name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홍길동을 넣어 놓은 상태, 이게 A와 person 객체 이 네 번째 라인에 해당하는 내용, 그 밑에 B 하나 만들어 놓고 또 person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 객체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이 객체는 뭐 보고 만든다고요? 설계도 보고 만드는 거죠. 설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도 당연히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네임이라는 거 없잖아요. 근데 지금 네임이라는 거 출력에 사용했죠.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넣는 건 가능한데 만들어져 있지 않은 변수를 활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 개념이랑 동일한 겁니다. 이거 문제 있나요? 문제 없죠? 이거 문제 있나요? 문제 있죠?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수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쓰려고 하면 당연히 뭐라고 하는 게 맞으니까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별개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 두 개의 객체는 서로 연관을 가지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별개의 인스턴스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배웠을 때 우리가 지금 그러면 클래스 내에서 변수를,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이 방식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매개 변수를 활용한 인자를 활용한 방식 하나, 그
그다음 외부에서 값을 만드는 방식 하나 해서 총 3가지 방식을 배웠어요. 자, 이 3가지 방식 뭐가 제일 좋을까요? 오늘 지금 1교시 때 배운 이 내용 3가지 방식 중에서 뭐가 가장 효율이 좋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런 건 없냐? 자, 얘는 생성자를 통해서 변수를 만들고 값을 생성자 안에서 세팅하죠. 그럼 이 클래스 보고 만들어진 모든 객체들은 헬로 안녕이라는 값을 가지고 태어나겠네요. 이 변수를 갖고 이 값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첫 번째 경우는 모든 객체가 동일한 값을 가지게 하고 싶을 때 유리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런 식으로 값을 그냥 이렇게 박아 놓는 거니까 특정 값을. 자, 두 번째 상황,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 객체를 만들어 낼 겁니다. 100명의 펄슨을 만들 건데 100명의 펄슨들 이름이 다 다르고 나이가 다 다르고 취미가 다 다르대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냥 값을 박아 놓으면 홍길동에 22에 뭐 독서 박아 놓으면 우리가 다른 객체 만들 땐 이 정해진 값을 또 바꿔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번으로는 효율이 안 좋고 2번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내는 시점에 이렇게 인자로 값만 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값만 세팅하면 이 값을 가진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100명의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 각각 다른 이름과 다른 나이와 다른 취미를 가져야 된다. 그럼 이 녀석이 유리한 거겠죠. 자, 세 번째. 그럼 얘는 언제 유리할까요? 100명의 사람 객체를 만들 건데 100명의 사람 객체를 만들어서 컨트롤 할 건데 첫 번째 사람은 이름, 나이, 취미가 필요하고 두 번째 사람은 뭐 키, 몸무게가 필요하고 세 번째 사람은 다른 게 필요하대요. 그러면 생성자가 만들어낸 변수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땐 이 녀석이 유리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서 모든 어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효율적일지 그 상황마다 매번 달라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가지를 다 잘 습득을 해두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클래스를 설계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거를 하나 가져와서 해보도록 하죠. 이거 빼고 이것도 뺄게요. 하나만 남겨놓자. 특수한 케이스 하나를 배워볼 건데 자, 제가 코드를 좀 추가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클래스 펄슨 생성자 사용했고요. 웨이트라고 하는 이 변수는 매개 변수겠죠? 그럼 외부에서 값을 인자로 넣어줬으니까 70이라는 값이 들어와서 웨이트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냄과 동시에 70이라는 값을 세팅을 했을 겁니다. 그럼 펄슨 객체를 만드는 이 시점에 이미 이 클래스, 이 설계도 보고 만들어진 객체에는 웨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7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상태겠죠? 그 상태에서 다이어트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얘도 매개 변수를 하나 받고 있네요. 셀프는 매개 변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건 논외고요. 로스 웨이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제가 또 인자로 세팅한 10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이 10과 70이라는 값을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얘는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습니다.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이 웨이트 변수를 가져와서 공간으로 놓고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또 활용을 합니다. 이 자리는 70, 그다음 마이너스 인자로 받아온 10, 그러면 총 60이 결국 얘한테 저장이 되겠죠.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는 펄슨 객체 안에 웨이트라는 변수가 가진 값이 70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보면서 할게요. 근데 다이어트가 실행된 결과 그 이후에 얘가 가지고 있는 웨이트의 값은
60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클래스 기본 함수 개념과 인자 매개분수 개념과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생성자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한 방식인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얘한테 언더바 2개를 붙여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언더바 2개. 왜냐면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self.weight은 이 녀석을 바라보고 있던 거고, 얘도 값으로서 이 녀석을 바라본 거니까 이름이 바뀌면 당연히 이름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붙여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이 녀석 자체를 그냥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선 이거 빼고 얘를 이쪽에다가, 이거 실행한 결과는 얘는 70 세팅했고 70 여기 들어가죠. 그럼 이 언더바 2개 웨이트라는 변수에다가 70 값 넣었을 거고, 그 70 값 공간, 여긴 값 70-10 여기 60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 출력했으니까 60 한 번 더 나오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 그죠? 근데 얘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만들 때 애초에 변수의 뭐 타입이나 이 변수를 뭐 00 모두가 접근이 가능한 요소로 쓸 거야, 아니면 프라이빗 나만 접근이 가능한 요소로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 제어를 따로 명시하지 않아요. 그쵸? 다른 언어 배워보신 분들 이거랑 유사한 개념 다 있을 건데 파이썬은 이런 걸 명시를 따로 안 합니다. 근데 이 언더바 2개가 private attribute를 의미해요. private attribute라는 건 뭐냐? 클래스 내부에서는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실제로 값 활용도 문제가 없었고요. 출력에도 결과가 60이 잘 나와요. 근데 클래스 외부에서 이 녀석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는 얘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person이라고 하는 이 객체에는 언더바 2개 weight이라고 하는 속성이 존재하지가 않아. 얘를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합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불가능하게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private attribute의 개념이에요. 얘는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 불가라고 하는 거고요.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출력의 결과인 60까지는 여기에 출력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얘를 출력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에러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편하게 말로 하면 비공개 속성이라고 해요.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이 init이라고 하는 거, 얘 언더바 2개 앞뒤로 들어가 있죠. 자, 이 녀석 언더바 하나씩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예제가 여기보다는 이쪽이 좀 더 낫겠네요. 여기서 얘를 하나씩 지우고 얘를 하려고 하면 언더바가 앞뒤로 2개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앞뒤로 하나씩 지웠어요. 얘는 더 이상 생성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고 하이 실행됨이 나왔죠.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실행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코드가 여기까지 돌았다는 거예요. 코드가 클래스 정의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돌았어요. 그리고 하이를 실행하는 시점에 출력을 하고 나서 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얘가 왜 안 되냐? 헬로라고 하는 애가 없으니까. 왜? 얘가 더 이상 생성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서 헬로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 자, 앞뒤로 언더바 2개라고 하는 이거는 문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init이라고 하는 이 이름 문법이에요. 이게 아니면 이러면 얘는 생성자의 역할을 똑같이 수행하지 못합니다. 언더바 앞에 2개 init 그리고 뒤에 2개 이게 생성자라고 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 파이썬 안에 정의되어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생성자로서 활용을 하려면 명확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앞뒤로 하나씩 뺐는데 이렇게 빼도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 문법을 지켜야만 생성자의 역할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 정의를 하죠. S 앞에 언더바 2개를 붙여서 비공개 속성으로 변경한다. 변경보다는 비공개 속성으로 정의. 자, 파이썬에서 이 언더바 2개가 가지는 의미, 생성자에서도 앞뒤로 2개, 비공개 속성에는 앞에 2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실 이제 계속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언어랑 차이점들이 좀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파이썬이 자유도가 높아요. 생각보다 뭐 많은 것들을 까다롭게 깐깐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초적인 부분에서 쉽게 흘러갈 수 있었던 만큼 이러한 문법들을 생각해야 될 게 더 많아집니다. 이거 없이 쓰면 이런 개념들 활용이 불가능해질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코드에 따로 키워드 예약어 같은 걸로 명시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언더바로 들어가 있는 게 어줍지 않게 문법을 아는 상황에서는 더 헷갈린 법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이 자유도가 높지만 사실상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것 때문에 다 존재하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될 게 좀 많아요. 지금 이 내용 제가 저장해서 수업 페이지에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정리를 할 게 더 있진 않은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